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일요일 해외 축구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이제 뭐 세리에아나 라리가, 여기다가 이제 또 리버풀 대 맨시티 같이 EPL에서 빅매치도 한번 다뤄볼 텐데 여러 가지 지표들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첫 경기는 볼로냐 대 파르마인데요. 사실 이제 볼로냐가 지금 리그에서는 3연패 중이에요. 그래서 10위까지 자빠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파르마도 원래는 최저 실점 팀이었는데 두 경기 연속으로 사실점을 해가지고 좋은 시기가 또 아니기도 합니다. 볼로냐도 안 좋은데 상대도 안 좋다면은 그러면 홈발에 볼로냐를 조금 더 높이 쳐줘야 되지만은 지금은 좀 믿음이 없다. 여러 번 말하는 사우디 슈퍼컵의 그런 후폭풍을 너무 세게 맞고 있는 팀이에요. 더구나 직전 이제 밀란전 3대0 패배가 있었는데 이것도 라인을 오지게 올리다가 실점 찬스도 뭐 여러 번 줬었고, 뭐 세 번째 실점은 그냥 스로인을 거지같이 해가지고 그냥 뭐 줘버린다든지 수비가 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르마도 유벤투스한테 뭐 세트피스로 두 골이나 준 거나 여러 장면들에서 사실점을 할 만한 경기력이었다고 보이더라고요. 본인들이 낸 것도 이제 캄비아소의 자책골이었다 보니까 자력으로 맞은 찬스는 거의 없는 그런 일방적인 게임이었습니다. 둘 다 그래서 개판끼리라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그냥 볼로냐를 조금 더 위로 치고 의외의 오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맞대결로는 이렇게 그동안 무승부가 엄청 많았다고 하는데 중간중간 뭐 양팀이 뭐 2부 리그 5강 것도 있고 하니까 만남이 많진 않아가지고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은 레체 대 우디네스인데 요즘에 레체가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최근에 8경기 동안 2무 6패, 이 기간 동안 2득점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이제 공격진의 카마르다까지 부상이어가지고 공격 생산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팀이에요. 반대로 이제 우디네세는 얼마 전에 로마를 잡긴 했는데 그건 이제 프리킥 굴절골, 머리 맞고 그냥 골키퍼가 반응할 틈도 없이 그냥 회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럼 뭐 뽀로골이 있었고 이외에 뭐 중거리 말고는 결정적인 찬스가 별로 없었다. 그냥 단순하게 이 경기는 노잼 언더게임. 굳이 본다면 뭐 우디네세 사이드 그 정도 보도록 할게요. 짧게만. 그리고 사솔로 대 인터밀란인데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인터밀란 함부로 볼 수가 없는 매치입니다. 왜냐면 전통의 역배 매치업이거든요. 자, 이제 사솔로가 2010년대 초반에 이렇게 승격을 했는데 1부 리그에 승격한 이래로 사솔로 기준으로 10승 2무 11패예요. 더구나 사솔로 홈에서는 6승 0무 5패로 오히려 더 많이 이긴 바도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전반기에 인터밀란이 2대1로 홈에서 이긴 적이 있었는데 당장 이제 사솔로가 강등했던 23-24 시즌 이때도 인터밀란이 시즌 2패나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또 이제 인터밀란의 주중에 토리노와의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휴식도 많이 준 편이었는데 그때 또 이제 대단히 어렵게 이기기도 했었습니다. 사솔로도 리그에선 지금 연패 달리다가 뭐 다시 또 이기고 있고 뭐 이래가지고 뭐 건드려서 좋게 볼 게 없는 경기인 것 같아요. 굳이 본다면은 뭐 무승부라든지 아무리 그래도 사솔로의 프레는 너무 도박성이 세가지고 본다면 뭐 인터밀란 햄루 같은 고배당 방향으로 볼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안 건드리는 거를 추천할 것 같아요. 양팀의 격차는 뻔하지만은 의외의 결과가 항상 나오더라. 그런 경기입니다. 다음은 유벤투스 대 라치오 경기입니다. 유벤투스는 확연히 좋은 기세를 저번에 이제 파르마 원정에서까지 보여줬었는데 하필이면은 직전 이제 주중에 아탈란타와의 경기 때 3대0으로 그냥 개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좀 이제 아탈란타가 빠른 시간에 득점을 한 것도 있었는데 이후에 유벤투스가 그냥 뭐 공격에서도 긍정적인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아탈란타는 좋고 이제 골 운도 따랐고 유벤투스가 간만에 대단히 안 좋은 경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라치오는 이제 어제 말했던 제노아전에서 후반 이제 90분 지나고 추가 시간 10분에 극장 페널티킥으로 겨우겨우 이기긴 했지만은 홈팬들한테까지도 야유를 받았습니다. 이게 다 이제 구단주 그 로티토 구단주 때문인데 개막쯤에는 영입 금지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번 겨울에 분노의 영입을 지를 줄 알았더니만은 탁티나 뭐 귀에인두지 이런 핵심들에다가 차우나 만다스, 베시노 이런 많은 선수들을 팔아치우면서 데려온 놈들은 뭐 테일러나 다니엘레 말디니 뭐 이런 애들이어서 당장 공백에 비하면 데리고 온 애들 퀄리티가 전혀 안 되거든요. 여기다 이제 또 공격에서 10번 에이스 자카니까지 부상인지라 가지고 공격으로 또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유벤투스의 우세가 예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유베가 직전 아탈란타전 같이 그런 경기만 아니면은 기세를 계속 이어나갈 만하다고 보겠는데 한번 빠그라진지라 조금 걱정이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유벤투스의 승리는 받고 갈 만한 매치다. 그 정도로 올 시즌은 라치오는 이 사리 감독과 로티트 구단주도 뭐 갈등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처럼 보이더라고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라치오의 유벤투스 원정 승리는 2019년 이때가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후로는 유베가 홈에서 7승 1무였다. 자, 그리고 이제 라리가 알라베스 대 헤타페인데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도 헤타페가 리그에서 가장 득점이 안 나는 그런 팀이라고 했거든요. 41점밖에 안 나는 최저시 1등 팀인데
알라베스도 원래는 이 계열에 있다가 요즘에는 점수가 좀 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헤타페가 지금 얘네들이 10경기 동안 3무 6패로 아예 승리가 없는 와중에 있습니다. 헤타페는 햄무나 무승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냥 쭉 보면은. 그래서 방향성만 잘 정하면은 이 헤타페는 고배당이 굉장히 맛있는 팀이라는 건데, 헤타페가 뭐 원정인 것도 있고 요즘에 그냥 아예 이기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알라베스 햄물 우선시한 다음에 뭐 무승부나 뭐 언더 이런 순서로 보기에 적합한 매치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맞대결로는 헤타페가 은근히 선전한 게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승부 같은 것들도 내다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빌바오 대 레반테인데, 빌바오가 또 이제 직접 소시지와 바스크 더비에서 무승부가 떠가지고 3무 3패 중입니다. 6경기째 지금 리그에서는 승리가 없는 중에 있어요. 이게 슬슬 이제 뭐 윌리엄스 형제도 돌아올라는지 딱히 이제 인저리 리포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동안 공격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치고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상대는 이제 레반테는 얘네들도 이제 뭐 강등권인데 후반기에는 그나마 좀 반등 중이에요. 직전 경기 때 이제 ATM한테까지 홈에서 풀앤을 해낸 바가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요상하게 홈에서는 1승 3무 5패로 꼴찌인데, 원정에서는 3승 2무 6패로 득점도 많고 은근히 뭐 승점도 챙겼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려운 빌바오 원정, 여기 이런 데서까지 해낼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뭐 어렵지만은 저는 그냥 뭐 무승부만 살짝 보고 싶은, 그만큼 빌바오를 좀 안 믿는 편이에요 저는. 하지만 뭐 굳이 가서는 좋을 거 없을 만한 경기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베티스인데, 이거는 현재 이제 뭐 3위와 5위 매치이긴 하지만은 이 베티스가 좀 이제 비아레알이 흔들릴 때 그때 이제 뭐 4위를 가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위쪽과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상태다. 7점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또 이제 홈이어가지고 얘네들 어쨌든 홈에서 10승 1무 대단히 강한 팀입니다. 득실 같은 것들도 매우 훌륭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티스랑은 상대 전적이 매우 좋아요. 바로 이제 직전 주중에 있었던 베티스 원정 코파델레이까지 5대0으로 때려 부셨습니다. 이게 이른 시간에 한치코에 뭐 세트피스 골부터 해가지고 영입해온 루크먼도 뭐 이제 골도 기록을 하면서 되게 좀 편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인데, 베티스의 마지막으로 이제 꼬마 원정 승리가 2011년이니까 시메오네가 집권한 이후로는 한 번도 승리를 못했습니다. 시메오네가 집권한 이후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게임은 12승 1무 굉장히 그냥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맞대결로도 이 홈꼬마는 베티스가 이길 수가 없었다. 홈에서는 7연승 중인데 이게 또 햄무가 4번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주중 게임 때 이 직전 경기는 그냥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때려 부셨는데, 어찌 보면은 양팀 다 좀 이렇게 좀 로테이션도 많이 섞여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막 좋은 레퍼런스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굉장히 좋게 볼 만한 게임 같습니다. 여기다가 뭐 욕심 낼 거면은 뭐 헨슨 같은 것도 노려볼 만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발렌시아 대 레알 마드리드전이 있는데, 뭐 레알은 직전 이제 라이오 원정도 극장 페널티킥 덕에 이긴 거였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있었어도 요즘에 기세는 나쁘지 않은 편이기는 해요. 꾸역꾸역 잘 이기고 있다, 리그에서만큼은. 근데 이제 발렌시아한테는 이 요상하게 뭐 원정에서 그냥 한 번씩 잡히거나 은근히 또 이렇게 한 번씩 잡힌 적이 몇 번 있거든요. 24-25 시즌 마지막 경기 때 이때도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홈에서. 이게 뭐 옛날에 거의 뭐 이제 한 20년 전이긴 하지만 2000년대 뭐 90년대 이때는 양팀의 라이벌리도 꽤 있기도 했었습니다. 레알한테는 지옥의 메스타야 원정이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뭐 지금 발렌시아도 뭐 수비에 계속해서 공백이 생긴다던가 경기력도 되게 별로긴 한데, 지금 굳이 이거는 레알을 본다면은 그냥 뭐 1만 정도만 얌전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일반승이라든지. 저는 레알을 조금 더 뭔가 지켜봐야 되는,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버풀 대 맨시티도 있는데, 얘네들은 뭐 둘 다 흐름은 좀 이제 그닥이에요. 리버풀이 이제 뭐 뉴캐슬까지 학살을 하면서, 그리고 뭐 카라바오도 개패고 좀 이제 회복세기는 한데 좀 이제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머스한테 얼마 전에 졌으니까. 좀 더 넓게 보면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지만 뭐 우승부도 덜어 있고 리그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그리고 맨시티 역시 이길 때 이기더라도 쉽지 않은 경우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당장 토트넘한테도 아쉽게 비기기도 했었고 앞서 나오고 있었는데, 또 이제 주중에 뉴캐슬과 어려운 이런 컵 대회도 또 싸웠다 보니까 체력적인 이슈도 그렇고요. 결정적으로 이 경기가 이제 안필드에서 열린다는 건데, 안필드에서 리버풀은 결코 맨시티한테 밀리는 팀이 아닙니다. 펩 집권기 이후에도 리버풀이 최소한 홈에서는 맨시티한테 7승 3무 1패로 굉장히 잘 싸운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구도가 어렵긴 하지만 양팀이 뭐 라이벌의식도 철저하고, 요즘에도 둘 다 뭐야 그래도 좀 이제 반등세인 것도 있고 해가지고 어렵긴 하지만, 저는 굳이 본다면은 리버풀 사이드라든지 뭐 오바 게임 그런 것들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이번 주에는 좀 빅매치들도 몇 개 있긴 하지만은 솔직히 함정인 경기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뭐 맞대결상으로나 여러 가지 기록으로도 좀 편하게 볼 만한 게임도 몇 개 있긴 한데, 역시나 요즘에 해외 축구에 많은 돈 태우는 건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